아버지, 요즘 친구분들 중에도 시설 들어가신 분 많으시죠? 아들이 건넨 그 한마디가 심장에 박혔습니다. 못 들은 척 TV 볼륨을 높였지만 화면 속 드라마 대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평생 자식 셋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낼 때까지 단 한 번도 내 인생은 계산기에 올려본 적이 없는데 이제 나는 아들의 계산기 위에서 지출이 되어버린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저녁 아들이 꺼낸 요양원이라는 서글픈 단어에 관한 기록입니다. 저녁상 위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아내가 가고 나서 가장 그리운 건 사람의 온기가 아니라 사실 이 찌개 냄새였습니다. 오랜만에 집을 찾은 큰아들이 숟가락을 들다 말고 헛기침을 합니다. 그놈의 헛기침. 저건 분명 할 말이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질 때 나오는 놈의 버릇입니다. 아버지, 요즘 혼자 계시기 적적하시죠? 적적하긴. TV가 내 친구고 경로당 가면 사람 천지다. 나는 짐짓 활기차게 대답하며 멸치볶음을 씹었습니다. 하지만 놈은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는 듯 준비해온 말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습니다. 그게 이번에 새로 지은 실버타운이 있다는데 시설이 호텔 같더라고요. 의료진도 24시간 붙어 있고. 실버타운. 아들은 예쁜 이름을 골라왔지만 내 귀에는 요양원으로 들렸고 내 마음에는 버려짐으로 읽혔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미세하게 떨립니다. 아들이 내 눈치를 봅니다. 그 눈치가 서글펐습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는 내 눈을 피하며 남의 집 이야기를 하듯 내 마지막을 말하는 걸까요? 진우야, 찌개 식는다. 먹어라. 나는 말을 끊었습니다. 더 들으면 내 안에 뜨거운 무언가가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내 청춘을 다 바쳐 세워 올린 아파트, 그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야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차갑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지만 막상 짐 취급을 당하니 가슴 밑바닥에서 울컥하고 억울함이 올라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고 밥만 꾸역꾸역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같은 상에 앉아 있었지만 2026년 한국의 이 좁은 거실 안에서 서로 다른 섬에 갇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두고 간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내일 아침에 해를 보기 겁나게 만듭니다. 아들이 떠난 자리에 정적이 내려앉습니다. 식탁 위에는 놈이 차마 들고 가지 못한 서류 봉투가 놓여 있습니다. 입소 안내문. 겉면에 적힌 글자가 마치 나를 쫓아낼 집행문처럼 보입니다. 나는 그 봉투를 들고 안방으로 들어와 장롱 가장 깊숙한 곳, 아내의 유품이 담긴 상자 밑에 밀어 넣었습니다. 장롱 문을 닫으려다 문득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을 봅니다. 검버섯이 피고 눈꺼풀이 처진 영락없는 늙은이입니다. 이 얼굴로 건설 현장을 누비며 먼지를 마셨고 그 먼지가 쌓여 큰 놈 대학 등록금이 되고 작은 놈 결혼 자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내 몸 하나 부서지는 게 훈장인 줄 알았습니다. 자식들 앞길만 탄탄대로면 나는 길가에 버려진 돌멩이가 되어도 상관없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렇게 억울한 걸까요? 아침마다 쑤시는 허리를 부여잡고 일어날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릅니다. 아들이 내민 그 호텔 같은 시설의 비용을 대충 짐작해 봅니다. 내 연금과 아파트 전세를 합치면 아들에게 손 안 벌리고 갈 수도 있겠지요. 놈은 아마 그 계산까지 끝내고 왔을 겁니다. 아버지,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아들의 그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합니다.
친구가 없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내 손때 묻은 이 문지방, 아내와 함께 맞춘 이 낡은 장롱, 그리고 놈의 키를 재며 그어놓은 벽지의 연필 자국들. 이 모든 게 내 인생의 증거인데 그걸 다 버리고 관리받는 노인 1번으로 살라는 게 죽기보다 싫은 겁니다. 밤새 뒤척이다 거실로 나오니 아들이 먹다 남긴 물컵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걸 치우려다 문득 깨닫습니다. 이제 내 인생에서 내가 치울 수 있는 건 이 물컵 하나뿐이겠구나. 내 운명조차 이제는 내 손을 떠나 자식들의 의논 결과에 달려있다는 사실이 창밖의 새벽 공기보다 더 서늘하게 가슴을 훑고 지나갑니다. 서랍 속에서 낡은 통장을 꺼내봅니다. 자식들에게 주지 못한 마지막 비상금, 그걸 쥐고 있으니 눈물이 핑 돕니다. 아들이 서류를 두고 간 다음 날 예고 없이 아들놈의 집을 찾았습니다. 화를 내려던 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여기 더 살겠다. 너희에게 짐 안 돼 말하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현관문 앞에 선 순간 내 발걸음이 돌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문 너머로 며느리와 아들의 날 선 목소리가 새어나옵니다. 당신 이번 달 대출 이자 오른 거 봤어? 아버님 병원비에 애들 학원비에. 우리 진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알아, 나도 안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려 보겠다고 했잖아. 아들의 목소리는 비굴할 정도로 젖어 있었습니다. 내가 아는 내 아들 진우는 어디 가고 세상의 무게에 짓눌린 가련한 중년 사내 하나가 거기 있었습니다. 나는 문고리를 잡으려던 손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도망치듯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마침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놈의 어깨에 메어진 가방이 왜 그리 무거워 보이는지. 예전에 내가 현장 나갈 때 매던 연장 가방보다 더 무거워 보였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아들은 나를 버리려던 게 아니라 저 자신이 살기 위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 했던 거라는 거요. 등신 같은 놈. 힘들면 힘들다고 말을 하지. 가슴 밑바닥에서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 불덩이는 억울함이었다가 미안함이었다가 결국 자식을 향한 지독한 측은함으로 바뀝니다. 나는 공원 벤치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고개 한번 숙이지 않고 키웠는데 내 자식이 나 때문에 고개를 숙이고 살고 있었다니. 부모라는 존재가 자식에게 마지막까지 해줄 수 있는 게 떠나주는 일뿐이라는 사실이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그 비참함보다 더 큰 건 내 새끼 어깨에 올린 짐을 내가 덜어줘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나는 장롱 속 깊이 숨겨뒀던 그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어도 인정하기 싫었던 그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아들을 살릴 유일한 비상구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물건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생을 같이 산 아내의 옷까지, 자식들 성적표, 그리고 구석에 처박혀 있던 낡은 앨범들. 버릴 것 하나 없는 내 인생의 조각들인데 봉투에 담으니 고작 쓰레기 몇 더미가 되더군요. 아들이 오기로 한 날 아침, 나는 마지막으로 집안 구석구석을 닦았습니다. 진우놈이 어릴 때 낙서했던 벽지며 키를 재느라 칼로 새겨놓았던 문설주를 손으로 쓸어보았습니다. 아버지, 짐은 다 싸셨어요? 현관문에 들어선 아들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밤새 죄책감에 잠 한숨 못 잤겠지요. 나는 짐짓 아무렇지 않은 척 무거운 가방을 툭 던졌습니다. 야 이놈아, 가방 무겁다. 조심히 들어라.
내 평생 가장 힘든 연기였습니다. 아들이 내 가방을 받아들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못하고 놈은 가래에 끓는 소리만 냅니다. 나는 그 굽은 등을 툭 치며 말했습니다. 너희 집에 안 가길 잘했다. 거기 가면 친구도 없고 심심해서 어쩔 뻔했냐. 거기 시설 좋다니까 내 팔자가 상팔자다. 내 입에서 나가는 거짓말들이 공중에 흩어집니다. 아들은 차마 내 눈을 보지 못하고 앞장서 나갑니다. 현관문을 잠그고 복도로 나설 때 마지막으로 우리 집 대문 번호판을 한번 만져보았습니다. 내 손때 묻은 숫자들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익숙한 동네 풍경이 멀어질 때마다 내 가슴 속에서는 지우지 못한 번호들이 하나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설에 온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다들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억울해서 울고 나중에는 서러워서 울다가 결국에는 체념하며 웃지요. 나도 이제는 창가에 앉아 떨어지는 낙엽을 보며 웃는 법을 배웠습니다. 어제는 진우 놈이 면회를 왔습니다. 놈은 과일 박스를 들고 와서 내 눈치만 살피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놈이 두고 간 봉투 안에 편지 한 장이 들어있더군요. 아버지, 그날 아버지가 두고 가신 통장. 그거 보고 며칠을 울었습니다. 평생 저희한테 다 주시고도 뭐가 더 남아서 비상금까지 챙겨주셨어요. 제가 못나서 아버지를 이런 곳에 모셨는데 아버지는 끝까지 제 어깨 무겁다고 밀어주시네요. 아버지, 저 열심히 살아서 금방 다시 모시러 올게요. 사랑합니다. 편지를 읽으며 나는 비로소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울함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내 자식이 내 진심을 알았다는 것, 그리고 놈이 이제야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습니다. 부모 노릇이라는 게 그런 거더군요. 끝까지 손에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식이 제 갈 길 갈 수 있게 가장 소중한 것부터 하나씩 놓아주는 것. 그것이 하늘이 정해준 순리이고 내가 자식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유산이라는 걸 이제야 깨닫습니다. 나는 다시 찻잔을 듭니다. 아내는 곁에 없고 자식들은 멀리 있지만 이 차 한 잔의 온기가 전해지는 동안만큼은 마음이 평온합니다. 내 인생의 노을이 지고 있지만 그 빛이 자식들의 앞길을 비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오늘 밤은 꿈에서 아내를 만날 것 같습니다. 나 고생 많았다고, 우리 자식들 잘 키웠다고 자랑하며 푹 잘 수 있을 것 같습니다.